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담 사례를 열심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쯤에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이신데요. 여성분이십니다. 자, 그 전부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대충 집어넣어 가지고 보세요. 다 알 수 있죠? 자, 이런 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 의뢰를 하셨는데요. 자, 개미일주 일단 봐야죠. 나중에 한 20년 정도는 부부가 굉장히 잘 살다가 개미일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죠. 살다가 갑자기 조금 월 급여는 좀 적은 형태지만 돈을 많이 벌어도 전부 다 나가는 구조.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살다 보면 약간 강제 결혼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그리고 살다 보면 갑자기 20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서 내 등에 이제 칼을 꽂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좀 당하는 그러한 형태를 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수입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고 활발하게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이런 거를 이제 싹 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을사죠. 그러면 본인이 사실은 옆구리 돌려까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자, 신유공망이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자랐지만 어려웠어. 타지로 갈 수밖에 없죠. 연간, 천간 요런 식으로 이쪽에서 공망이 나오면 타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요렇게 흐름을 싹 보니까, 자, 계묘부터는 일을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계묘, 갑진을사, 병호, 정미, 무신, 이게 전부 다 사회생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그런 형태고, 식신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벌써 끝까지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나이가 먹어서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일을 한다. 요러한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때 저한테 전화를 주셨단 말이에요. 2019년도니까 한 5년 전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사수가 있는데, 자기 사수가 자기를 잘 가르쳐 주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지금 돈도 많이 벌게끔 그렇게 됐고, 근데 자기 사수가 자기 위에, 직급으로는 자기보다 위에인데 많이 가르쳐 주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정관, 편관, 지장간의 합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본 게 아니고요.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지장간의 거를 위주로 봅니다. 지장간의 거가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드러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장간 안에 드러나 있는 그것이 더더욱 정확하고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죠. 그래가지고, 자, 정제, 비견 겁제, 사람들 많이 만나는 직업인데 월급을 딱딱 받을 수 있는 구조고요. 내가 정관과 합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명함 가질 수 있죠. 상관과 편관이 이제 만났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기는 해. 그치만 상관, 입을 쓰는 일, 먹방이랄지 음식이랄지 말로 하는 직업들 있죠. 입으로 하는 거는 먹다, 말하다, 삼키다, 얼마든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아나운서들 말하자면 코미디언 말 많이 하는 그런 경우에 상관과 편관, 상관과 정관, 식신과 정관, 식상과 정관 편관이 합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런 거에서 이제 잘할 수가 있죠. 비견과 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을 이루면 입을 쓰는 그러한 직업으로
요렇게 되는데, 문제는 정관과 편관을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이 대부분 보면은 그 8대2 법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지만은 대부분은 60%, 그러니까 20, 60, 20 해가지고 8대2 법칙. 그래가지고 10명 중에 6명은 대부분 정관과 편관을 이렇게 두 개를 다 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 남편하고 애인이 꼭 낍니다. 남편하고 애인 두 개를 꼭 같이 가져갑니다. 직업 자체를 두 가지를 해. 부업도 해. 요 상태에 내 직업이 있는데, 만약에 남자 둘이가 아니고 이제 남편만 있다 혹은 애인만 있다 이런 경우에도 직업을 꼭 두 가지를 가져가든가. 정관편관이라는 것은 직업이죠. 그러니까 주업과 부업 두 가지를 하든가, 아니면 남자 2명을 꼭 같이 낍니다. 그러니까 애인만 둘이든 남편과 애인이 있든 남편만 둘이든 이렇게 꼭 가져가죠. 근데 이 부분에 이제 고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가 그 사수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일도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게는 됐지만, 이 사수분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의 거의 이제 조금 일부분을 이 사수를 위한 이제 내연남이죠. 내연남을 위해서 늘 돈을 좀 써야 되는 입장인 거고, 또 이 여자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 모니터링 같이 어디에, 남편보다 더 심한 거죠. 남편보다 더 심한 거예요. 간섭이. 그래갖고 남편하고는 잠자리를 안 해도, 잠자리를 물론 하긴 하지만, 남편도 조금 굉장히 이렇게 좀 까탈스러운 그러한 성격인데, 까다롭고 규칙적이고 막 그러한 상황인데, 애인은 더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애인을 이제 좀 띄어내고 싶다. 권사님이시래요, 교회에. 이 애인을 좀 띄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알겠다. 정말로, 근데 너가 정말로 띄어내고 싶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나 소시오패스여가지고 교회에다가 너가 지난 5년 동안 나랑 만나왔던 거, 이러한 것들 전부 다 폭로해버리겠다. 가족들한테 다 말하겠다. 헤어지려고만 하면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와이프가 있고 이 사람도 남편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자는 이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백화점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연인이라고 해도 붙여놓으려면 그래도 조금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이제 거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20만 원짜리를 받으면 100만 원짜리를 선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백화점 가서 나 뭐 필요하다 해놓고 자기가 골라놓고 그냥 돈을 이 여자가 낼 수밖에 없게끔, 요런 식으로 이제 막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여행을 가더라도 그 비용조차도 여자가 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여자분은 약 오르잖아요. 자기 이제 남편 그냥 모르게 나와야 되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런 상황에서 돈까지 내가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주긴 주는데 80%는 내가 내. 연애 비용을. 그러면서 참견은 다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남편을 떨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 남자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의뢰를 하셨길래 그래 가지고 "그럼 떼어내 주겠다." 음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남자하고 제가 그 여자인 척 해 가지고 카톡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카톡을 해서 "너가 나는 너하고 헤어지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협박이란 협박은 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얘기해라."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바람핀 못된 여자라고 생각하겠냐, 아니면 너의 협박에 이끌려 가지고 계속 너한테 시달림을 당해온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겠냐. 너는 불륜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가 협박을 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이래 가지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 그렇게 나는 계속 희생자로 너 때문에 계속 끌려 나갔던 것뿐이지 사실 내가 좋아서 나간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말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다 했더니 마지막에 겨우겨우 마지막에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하고 헤어질 거는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끝낼 줄은 몰랐다." 5년 동안이나 맘대로 만나 왔으면서 그 남자는 절대 자기 부인한테 당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겁을 더 먹으니까, 뭘 하기만 하면 겁을 더 먹으니까 어 그 남자가 안 놔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라고 했더니 했대. 아파트로 쫓아와 가지고 막 경찰이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너 여기 접근 금지다." 요런 것도 받고 막 이렇게도 했대. 근데 다음에 내가 또 설득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면 "또 나갈 것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갈 필요 없다. 가지 마라." 그냥 무조건 그 남자한테 연락이 오거나 가까이 오려고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라. 그냥 가차없이 신고를 해라. 원칙 꼭 지켜라. 가차없이 신고하고 절대로 나는 만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 떼어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가 그래 좋아.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남편 역할을 쪼끔 안 하고 등한시하고 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제 돈도 좀 벌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월급도 갖다 주지도 않고 막 이런 이 상황이어서 그래 정말로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정말 거의 졸혼과도 가까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 남자친구는 사귈 수밖에 없다면 이제 자기 본인의 인제 쪼끔 나를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죠.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끌려다니는 연애나 협박을 당하는 연애가 아니라 내가 주도하고 내가 즐거울 수 있고 그 사람과 만나면 기쁘고 뭔가 피로를 좀 풀을 수 있고 요러한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사람한테 끌려다니지는 마라 앞으로는." 그랬더니 "알겠다." 그리고 또 응? 모텔이나 뭐 호텔이나 뭐 이렇게 그런 비용이나 식사 비용 정도는 그래도 쪼끔 준비가 그럴 나를 아껴 주고 예뻐해 줄 마음이 되어 있는 상태의 상대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냐. 만나더라도 혼자는 못 산다. 남편과 잠자리 자체가 별로 거의 없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남편하고 그 관계가 개선이 먼저지만 남편하고 관계가 그 정도로까지 틀어졌다면 그렇다면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는 만나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지 않고
대화를 할 수가 없고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살고 싶은 의욕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내려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일도 하고 살아내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라면 그렇다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 좀 업그레이드 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재미가 있으셨나요? 자, 그러니까 을사대운에서 이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애인을 배신한 거잖아요. 을사 때 본인의 행동이 본인의 이득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이잖아.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크게끔 도와준 사람인 거는 맞는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내가 이미 다 커가지고 이제 배신하고 딱 잘라버리고 이제 주도하는 삶으로 사회생활을 잘 하게 되겠죠. 응. 이 을묘로 봐서는 부부관계가 고닥 그렇게 이제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